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를 공수해 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10분 중에서 한 3분 정도는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은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지만요. 2019년 2월 21일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된 갤럭시 S10 5G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은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마제스틱 블랙, 로얄 골드, 크라운 실버 이렇게 말이죠. 제가 들고 있는 색상이 크라운 실버 색상인데 솔직히 3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노트 10 아우라 글로우 색상의 느낌과 비슷한데 아우라 글로우는 너무 화려한 반면에 크라운 실버는 좀 고급스럽게 예쁜 것 같단 말이죠. 케이스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사실 파일이나 음악, 사진, 동영상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구매했는데 케이스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용도로 구매를 하더라도 항상 케이스를 끼워두고 사용합니다. 돈이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케이스는 갤럭시 S10 5G의 형태와 상당히 닮은 것 같습니다. 좌측은 청록색을 띠면서 우측은 보라색 퍼플 색상을 띠는데요. S10 5G에 장착을 해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예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S10 5G는 집에 보관할 용도로 구매했기 때문에 맥세이프 케이스는 구매하지 않았고요. 범퍼 케이스인데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상단에 유심 트레이가 있고 좌측에 볼륨 버튼과 빅스비 버튼이 있습니다. 최근 S 시리즈들은 우측에 볼륨 버튼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좌측에 볼륨 버튼과 빅스비 버튼이 있었죠. 최근 노트 시리즈가 S 시리즈의 울트라로 통합되면서 S펜이 좌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S펜의 간섭이 있어서 우측으로 옮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불편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금방 적응하다 보니 저도 우측 볼륨 버튼에 금방 적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3.5mm의 이어폰 잭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이어폰 잭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C타입으로 유선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3.5mm 이어폰 잭이 없어진 것은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가로로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예쁜 느낌은 아닙니다. LED 플래시가 끝에 위치해 있고요. S10 5G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하는데 전면 카메라가 우측 상단에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게 참 별로인 게 배터리 잔량도 좌측으로 밀리고 상단에서 상태창을 내릴 때 카메라에 닿으면 지문도 묻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으려면 닦아야 하고 물론 신경 써서 내리겠지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4년 전이지만 온도 센서 말고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는 당분간은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7인치의 19:9 비율이고 해상도는 3040에 1440입니다. 얼굴인식, 지문인식 모두 지원하고요. 초음파 지문인식이 탑재되어서 요즘 나오는 폰들과 같은 방식이고요. 5G 네트워크를 탑재했습니다. 이때는 5G 폰을 사도 통신망이 거의 안 깔려 있어서 실제 5G 속도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요즘도 썩 좋지는 않지만요. 램은 8GB에 LPDDR4X고 256GB 버전과 512GB 버전 두 가지의 용량이 있었습니다. 내장 메모리는 UFS 2.1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많이 느립니다. 물론 2019년도에는 높은 스펙이었겠지만요. 안타깝게도 원 UI 4.1을 끝으로 소프트웨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더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무게는 198g으로 무난한 무게이고 이때는 그리고 DMB를 지원했는데요. 그래서 유선 이어폰을 꽂으면 안테나 역할을 해줘서 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었죠. 스피커는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가 있습니다. 상단 스피커는 까만 베젤에 있어서 방심하면 잘 안 보입니다. 스테레오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가 탑재되어서 스피커 성능도 지금 듣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탑재된 AP는 엑시노스 9820입니다. 이 AP 성능이 갤럭시 A3, 4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한 번 돌렸을 때고 긱벤치 6를 더 돌릴수록 성능 점수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갤럭시 A34보다 부족한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4년 전에 나온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만큼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겠죠.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는 화면 설정을 최상위 옵션으로 변경해도 플레이는 할만했는데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최상위 옵션으로 플레이하니까 어느 정도 플레이가 되다가 게임에서 튕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폰을 23년도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의미 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냥 혼자 게임을 하면서 체크를 해본 거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인터넷 서핑, 영상 시청, 게임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화면의 주사율이 60Hz로 부드러운 면에서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가지 사진들과 연락처 파일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구매를 했는데요. 외장 SSD도 있지만 뭔가 스마트폰에 넣어 놓으면 마음이 편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는 f2.2의 16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는 듀얼 픽셀 1200만 화소의 OIS를 지원하고요. 망원 카메라는 f2.4의 1200만 화소를 지원하고 OIS를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말보다는 품질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4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을 감안해도 그럭저럭 쓸만한 카메라입니다. 화각별로 촬영한 사진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외의 스펙들을 살펴보면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배터리의 용량은 4500mAh이고 또 특이한 것은 SD 슬롯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10 LTE 모델들은 SD 슬롯을 지원하는데 왜 5G 모델만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아쉬운 부분입니다. 노크온으로 화면을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하고 C타입 단자, 삼성페이, 빅스비 등 웬만한 것들은 다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S시리즈와의 차이점은 카메라의 스펙과 성능에 대한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내장 메모리의 버전이나 3.5mm의 이어폰 잭이 있었다는 거,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 갤럭시 S10 5G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에이, 반대. 여기는. 자, 하나 쉬어. 에이, 반대. 여기는. 자, 하나.